네, 안녕하세요. 디오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창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주요 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은 범위가 수 처음부터 해서 극대극소까지였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편인 것도 같은데 한번 제가 어려웠던 문항들, 그 변별력 문항들 위주로 해설해 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준비한 문제는 16번입니다. 이 3차함수에 대하여 이 위에 두 점 A랑 B가 있는 것 같고요. 얘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그 어떤 사이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같다라고 합니다. 아마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점을 이제 뭐 C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대입해 보시면 마1 빼기 4니까 마5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B도 이제 이 대입해 주게 되면은 2, 대입했을 때 16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A, B의 기울기 자체가 둘이 뺀 거 3분의 둘이 뺀 거 21 나오죠? 7이죠. 그죠? 이 녀석이 어떤 사이의 점 C에서의 접선 기울기 같다라고 하니까 요게 F'C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도함수 자체가 뭐 3x제곱 더하기 4니까 요 녀석 식은 3c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거 이용하면은 그럼 c제곱은 1 해가지고 c 풀마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야 이거 얘에 의하면 c값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접선을 L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L 구하자. 기울기는 여전히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1,5 지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x-1 더하기 5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이 2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A, B랑 D 길이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 안 그렸지만 A, B가 대충 이렇게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 어떤 점, 그 사이 어떤 점에서 접선도 얘랑 평행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지금 L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평행한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 2차 함수, 요 직선이랑 2차 함수랑 만나 생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A, B랑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 요 길이와 예컨대 요 L과 2차 함수가 만나 생기는 어떤 두 점을 D랑 E라고 했을 때 거리가 뭐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할 건 뭐냐면 어차피 얘가 기울기 똑같거든요. 그럼 이 선분의 길이 똑같으려면 x좌표의 차이만 같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x좌표 차이만 같아도 된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3이죠. 그러면 이 D랑 E의 x좌표 사이의 거리도 3이면 된다. 이런 걸 얘기해 볼게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너는 저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를 만들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이죠. 교점 구하는 요거의 두 근의 차가 3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 줄 더 써서 정리 깔끔하게 해보면은 x제곱, 자 여기 7x인데요 3x 넘겨주게 되면은 더하기 4x, 상수항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k 넘겨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빼기 k는 0이죠. 그렇죠? 근데 차가 3이야? 여기 합이 예컨대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 4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가 3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연립하게 되면은 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근이 지금 마 2분의 1과 마 2분의 7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K 값 구하는 거는 뭐 두 근의 곱을 가지고 하죠. 곱은 지금 얘 상수항으로 나올 텐데 요게 요 녀석과 요 녀석 곱해서 나오는 4분의 7이다. 따라서 K 값은 이항시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 2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그대로 그냥 가져왔는데 기출문제, 변형 문제죠.
자, 가족권 바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gx가 지금 절대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절대값을 분리시키는 거죠. 사실상 이 xgx라는 요 녀석이 저 절대값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벗겨지니까 약분 가능하죠. 양수일 땐 그래서 그냥 절대값 f x마 p 더하기 q 써주면 되고, x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약분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x 0보다 클 때, 얘가 x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줍시다. 일단 이게 기본이어야 되고, 근데 얘가 연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0이라는 포인트에서 이어지려면 0에서의 값이 0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극한은 그냥 넣어, 좌극한은 걔 부 뒤집은 거 같으려면 0이어야 되겠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을 하게 되면은 f라는 저 3차 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다음에 양수 범위에서 그냥 절대값 취하세요. 음수 범위에서는 절대값 취하고 대칭시키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조건. 그래서 얘가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하나라고 합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얘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면 저 fx의 그림을 좀 그려놔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그러면 x제곱 마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되는 값은 풀마 2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되는 상황.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평행이동 시켜서 사실은 그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취하고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절대값 취한다는 또 대칭시키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은 결국에 얘를 대칭시킨다고도 볼 수 있지만 x, y축이 이렇게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x축, y축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너 고정시키고 상대적으로 x축, y축이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잠깐 무시하고, 만약에 이제 축이, 그러니까 평행이동에서 축이 만약 이렇게 놓인 상황이다라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양수인 범위에서는 너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음수인 범위에서는 너 절대값 취한 다음에 내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 아래쪽으로 대칭시키는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는 부드러워지는 게 확인되는데, 이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들이 뾰족한 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이 축을 잘 이동시켜서 x축이랑 만나는 게 이제 여러 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 냅두면 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건 오히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면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요 극대를 좀 이용하는 거. 이렇게. 만약에 x, y축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양수인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서 뾰족점 하나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인 범위 사실 얘 그냥 원본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드럽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고 싶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극소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수 PQ야. 양수 PQ. 그러니까 이 식에서 P랑 Q가 하는 역할은 이 그래프를 오른쪽 위로 움직일 수만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X축, Y축은 왼쪽
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그 관점 헷갈리니까 다시 원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본에 대해서. 원본이 아까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심지어 얼마냐면 대입해보면은 마8 더하기 24 잠깐만 마8 더하기 23 16 빼기 20이니까 여기 마4거든요. 지금 이걸 이렇게 그렸다는 건 사실은 이 점을 원점이 되도록 이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 4만큼, 그래서 p가 2, q가 4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아, 이거는 양수니까 문제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이 GX 그래프 노란색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극대값 갖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 오케이. 이거는 좀 이렇게 쓸게요. 얘가 지금 이 포인트가 0 되면 이 포인트 여기 4인데, 그죠? 4 대입하면 되겠다 그냥. 그래서 4일 때 요식 자체가 f x 빼기 2 더하기 4인 상황이죠. 여기다가 g에다가 4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절대값 f2 더하기 4 계산하는 것이고, 이 대입해보죠. 그러면 8 빼기 24 빼기 22니까 마 36 더하기 4 마 32의 절대값이니까 32 나온다. 그래서 저는 32 4 더하기 32니까 36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18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둘째 줄에 있는 건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원점 대칭 함수는 원점을 지나야 합니다. 혹시나 미심쩍은 친구들은 0 대입해 보세요. 저기 f0은 마 f0 해서 f0 0인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점 대칭의 3차 함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충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모양을 그래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 정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점점 이제 키워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뭐냐면, 이거를 뭐 다 볼 거 없이 그냥 이 4분면 쪽에 선분만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어차피 개수가 하나하나 안 바뀌잖아. 개수가 바뀌는 순간에 대해서만 조사하자는 거지. 어떻게? 예컨대 이런 식으로, 예컨대 접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포인트 전후로 해서 교점계수 달라지는 거는 눈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걔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16이다. 그래서 얘가 알파고 너가 16이다 라는 걸 지금 애써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은 16인 걸 먼저 좀 이용해보죠. 요 선은 그럼 기울 일자리니까 y는 x 더하기 16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접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대수 방정식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fx 3차 함수인데 3차 함계수 일자리니까 x 세제곱 뭐 더하기 뭐 ax라고 했을 때 너는 x 더하기 16 요거의 해가, 제가 만약에 요 중근을 뭐 알파라고 해보게 된다면 그러면 알파가 2개 나와야 되고, 근데 또 요 녀석에 2차 함계수 없다는 건 그 세근의 합 0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한 줄 더 정리하게 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x 마 16은 0에서 세근의 곱을 하게 되면은 알파 마 2알파가 마 2알파 세제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6 나와요.
그렇죠? 이거 풀면 알파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거지.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그럼 대입해서 등호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위에다 그냥 마 8, 마 2a는 14. 아, 즉 a 값이 마 11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요 식이 그러면 된다. 괜찮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알파라는 건 이제 요거 지날 텐데 요게 지금 이 절편 같은 거니까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1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루트 11이어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그 알파 제곱이 11이다 라고 쓰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F5는 5 대입해주게 되면 125 빼기 55를 계산하면 7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 더하기 70 해서 나오는 게 81이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단답형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곡선 3차 함수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이 원점을 지난다 라고 합니다. 그냥 저 P, 그냥 심플하게 해보죠. 점 P의 X좌표를 T라고 하면은 Y좌표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빼기 4가 나오는 거고, 그 접선 L은 접선의 기울기가 저 미분한 다음 T 대입하는 거니까 3T제곱 마 4T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P를 지나는 거니까 X 마 T 더하기 T세제곱 마 2T제곱 마 4. 한 줄 더 정리하게 되면은 3T제곱 마이너스 4T 곱하기 X. 그 3차항계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은 여기서 2T 제곱. 된다는 거지. 얘가 뭘 지나야 된다고? 원점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0 대입하면은 0 나와야 돼. 0,0. 아, 즉 0,0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나눴을 때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쉽게 보여요. 그래서 마일 대입은 0 나오는 거니까 빠르게 해주면 t 더하기 t 제곱 마 2t 더하기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t가 그냥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려주는 것이고, 대입하면 그래서 이 p가 마일 대입하면 0. 자, 마일 빼기 2 빼기 4니까 마 7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 L이 Y는 이거 뭐야? 마일 좀 7이죠? 7X죠? 그렇죠? 원점 지나는 거니까. 해서 지금 그림 상황을 좀 그려드리면 Y는 7X 꽤 가파른 이런 직선이 있고, P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뭐예요?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L의 수직한 직선을 잡아서 이런 걸 잡아서 Y축과 만나는 어떤 그 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것도 그냥 굳이 하지 말 식으로 세워서 하죠. M. 수직한 거니까 기울기 곧 마이너스 1 되려면 마 7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7분의 1. 마일 컴마 마 7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마 7. 그러면은 0 대입하면은 마 7분의 1 빼기 7이니까 요 좌표가 마이너스 7분의 50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 구할 때 그냥 얘 7분의 50이죠. 곱하기 1이죠. 1. 나누기 하면 7분의 25.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면 7분의 50 곱하기 2분의 1에서 7분의 25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분모랑 분자의 합은 32라고 이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답편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수록됐던 문제였는데, 자, 가조건을 온전히 해석을 해주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저 절대값, 그러니까 루트 안의 제곱을 절대값 처리 가능해야 됩니다. 너를 절대값 EX, 너도 절대값 EX. 근데 이 앞에 극한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분모랑 분자랑 마이너스 2배에 관련이 있으니까 아, 너의 극한은 마이너스 2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리미트 요 극한, 이 상황에서의 절대값은 그냥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EX 빼기 이 fx 나누기 x 더하기 fx. 그렇죠? 얘가 마이 곱하기 너에서 마육 나오려면 너의 극한값은 3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0 대입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그냥 꼴 자체는 f0분의 마 2f0인데 걔는 이거 3 나오려면 f0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fx 자체의 세팅은 x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겹치지 않게 하려면 잠시만요. bx 더하기 c라고 하죠. 겹치면 조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극한값은 얘 x 약분하고 남은 거 0 대입하면 1 더하기 c분의 2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값이 3이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정리해주면 이게 5c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면서 c는 마 5분의 1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체는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조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a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2를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a가 2일 때 극한을 조사한다면 리미트 그때는 어차피 그냥 벗겨지겠죠. x 빼기 2분 f x마 3 곱하기 fx 플러스. 얘가 근데 존재하려면 이제 분자가 0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죠? f 마일 곱하기 f3이 0이면 됩니다. 또 a가 마이너스 1일 때 써보죠. 그때는 그냥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부 뒤집어 벗겨지는 거니까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f x마 3 곱하기 fx 플러스. 얘가 존재하려면 분모가 0 가는 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지. f 마오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0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f식이 요거죠. 그죠? 이게 0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0 나오니까 뭔가 f 값이 0 나오려면 너가 0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그 x 값은 5b분의 1이어야 돼. 근데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라고 하니까 무조건 양수해야 돼. 그쵸?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f 값이 0 나올 수 있는 건 음수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실수 a가 하나라는 건 그게 마이라는 거고 얘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얘 존재하려면 이게 0이어야 된다며.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너가 0.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f3은 0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5b분의 1이 3이로구나. 즉 b는 15분의 1이로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 따라서
fx식 자체가 x에 15분의 1 x 마 5분의 1 되는 것이고, 전개해주면 1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x. 도함수를 찾아야 되네요. 미분해주게 되면은 15분의 2x 빼기 5분의 1. 여기 얼마 대입하라고 하냐면 5 대입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5 대입한 거 써주면 3분의 2 빼기 5분의 1 계산해야 되는 거고, 요게 15분의 1. 10 빼기 3이니까 7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래서 분모랑 분제 합이니까 2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시행된 창문여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좀 어려웠던 문제들 해설 살펴봤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